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요즘 국장이 정말 난리인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펼쳐질지 정말 참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해본 종목은 아셈스란 종목입니다. 요즘 러닝이 되게 핫했었죠. 그리고 러닝크루도 있고 사람들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면서 하고 하면 되니까 서브3? 약간 골프의 싱글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점점 핫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유행이 되고 있는데 러닝이 트렌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아셈스는 신발에 접착제를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 또 용도가 많이 있고 혜자를 가지고 있는 품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멜트 필름형 접착제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한멜트는 결국 나이키, 아디다스 등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 수요가 많아지면은 아셈스의 접착 필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접착 필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이영지와 그리고 이영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영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시죠? 막 시트지 같은 걸 보면은 접착 필름이 있고 그 밑에 붙지 말라고 종이가 대져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접착 필름 타입이 이영지 타입이고 그리고 종이가 아예 없는 이게 바로 무이영지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무이영지 타입이 오로지 아셈스만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부착을 하지 않게 잘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다른 회사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환경오염 이슈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곳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무이영지 타입의 접착 필름으로 점점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친환경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물건인데 이게 또 아셈스밖에 없으니까 혜자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은 접착제 필름의 매출이 이렇게 줄다가 이번 3분기에 이렇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 아셈스가 상장을 하면서 시총을 되게 높게 받았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매출액이 상장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시총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맥 판매 증감률이 확 줄어들었다가 21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확 치솟죠. 그러면은 생산을 이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생산량이 늘었을 테고 하지만 이 소맥 판매 증감률은 이 코로나로 인했던 억제된 소비 심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점이고 그리고 그 후로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소비가 계속 줄었죠. 그러면서 소비 판매 증감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때 시기에 맞췄던 생산량이 점점 견디지 못하고 재고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고 물량 소진 때문에 패션 의류 쪽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셈스도 그거에 따라서 23년도에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 패션 의류 판매 추이도 전년 동기 증감률이 썩 그렇게 성장은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매출액이 이렇게 좀 꺾였다가 지금 현재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숫자로 봐도 무이영지 필름 그리고 이영지 필름에서는 이렇게 23년에 약간 줄어들었다가요 24년에 약간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썬루프형 원단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3분기인데 작년만큼 하고 있죠. 따라서 자동차 썬루프용 원단은 지금 계속 성장 중이고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탔었지만 지금 수요가 회복된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적용된 모델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운동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차 썬루프 원단 말씀했었죠. 썬루프 안에 이쪽 원단을 말을 하는 건데요. 현재 들어가는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GV80, 그리고 G90, 그리고 GV70 이렇게 현대 쪽으로 물건이 납품되게 됩니다. 접착제면은 약간 화학 쪽이죠. 화학 쪽이기 때문에 이게 WTI 지수예요. 22년에 유가가 엄청 높았었죠. 전쟁 후로 이렇게 원가가 높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U 수지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가격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이에요. 저는 항상 뭔가 트렌디하다라고 하면은 구글 트렌드나 아니면 네이버 트렌드를 꼭 검색을 해보는데요. 국내 러닝이 올해 핫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러닝으로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러닝크루도 검색이 올해 되게 많이 됐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추세이고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는 대한민국만 파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조깅으로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깅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한국의 트렌드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글로벌 수요랑 우리 한국에서의 유행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이쯤이 12월쯤이거든요.
12월쯤에 날씨가 추우니까 조깅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가을 선선해지면서 이렇게 검색 트래픽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고 약간 그 한국의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샘스는 또 신규 사업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글리터 시트라고 해서 의류의 부자재 장식으로 사용되는 건데, 옷들 보면은 번쩍번쩍하게 장식같이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사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고, 미국 크리컷사의 시가총액 거의 1.7조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에서는 티셔츠, 머그컵 등이 판매 중이고요. UAB라 해가지고 통기성이 향상된 원단인데 좀 친환경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무수염색사라고 해서 이제 염색을 할 때 물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물을 쓴다라는 것은 염색하는 그 염료가 물에 흡수되고 물이 결국 그 폐수가 돼서 버려지는데 그 물 사용을 안 하고 염색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친환경적인 방식인데, 여기서 보시면 22년에 장비 제작 및 22년 하반기에 나이키의 제품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공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것이 좀 오래된 레포트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시간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기업의 계획과 실제 시간 타임테이블은 좀 다르다는 점도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한번 보실 건데요. 경쟁사는 이영지 필름에서는 이 3부 정밀화학과 주원테크가 있고, 무이영지 필름은 현재 아셈스 독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셈스가 이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이형성이 뭐냐면은 필름끼리 서로 달라붙게 하지 않는 기술. 이 무이형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셈스만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이형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많잖아요. 제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단가 인하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 하지만 반면에 무이영지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상에 차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내 무이영지는 지금 동사 제품이 100%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이키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아셈스가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23년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때 한번 매출이 꺾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옛날 리포트에서 말했을 때 22년 말에 이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24년 2월에 친환경 제품군의 글로벌 고객사 진출 지연으로 주가가 부진하다라는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나오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의류업체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기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경기는 IT 쪽만 좋고 나머지는 좀 썩 좋진 않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막 그렇게 호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셈스의 이 고객사, 결국 신발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제품이 지연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셈스가 예상을 하건데 이제 24년에 매출이 글리터 시트 쪽으로 발생을 해서 24년에 45억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온기로 찍히면 25년에 139억으로 찍힐 것이다. 그러면은 139억이 온기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에 합계가 470억 정도니까 139억이면은 거의 30%가 추가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이 아셈스에 대한 밸류가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24년도 초이고요. 그리고 24년이 끝나간 지금은 이 45억이 잡혔느냐, 이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블로거분의 주담 통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블로거분의 주담 통화를 보면은 글리터는 거의 품질 검사가 마무리돼서 조만간 오더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아직 24년에도 안 왔다. 그리고 이게 12월에 주담 통화를 한 건데 25년에도 왔으면은 지금 바로 팔고 있겠죠. 그러니까 25년에는 온기로 했을 때 30%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25년 중반기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30%가 아닌 0에서 3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 말부터 계속 늘어난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수염색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바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이키 같은 데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아직은 이거는 캐파를 많이 받을 수 없고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 그리고 슬슬 캐파를 늘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막 적극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해서 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가
좋아지고 있냐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신사업이 약간 주춤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업을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왜냐면 시기열이 좀 길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꼽히려면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더 걸릴 것 같고, 이게 1년 2년 기다린다고 해서 매출이 막 2배 3배 늘어나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0% 증가니까 생각보다 그로스가 좀 약한 건데, 결국 본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업이 중요하니까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디다스 나이키의 컨센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이키의 구글 트렌드는요, 이렇게 23년에 좀 좋았다가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 매출 컨센도 막 좋진 않습니다. 나이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24년도에 510억 달러를 했는데요. 하지만 25년도 그리고 26년도 460억 달러가 예측이 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이키의 25년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나이키 쪽에 성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신발뿐만이 아니겠죠. 옷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옷은 안 팔리는데 신발만 잘 팔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키는 컨센이 하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아디다스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얼마 전에 재고 떨이한다고 힘들어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것 같은데 22년, 23년을 기점으로 올해 약간 이렇게 성장을 살짝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예측한 것도 21년에는 210억 유로, 그리고 24년에는 230억 유로, 25년에는 250억 유로라고 컨센의 예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관련한 뉴스도 한번 찾아봤고요. 아무런 나이키 매출 전망 하향에 와르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뒤처지고 경쟁사한테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실적 부진에 빠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던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아식스와 아디다스는 각각 600% 그리고 90% 늘어났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 재고 감소세가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이키가 약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이키는 안 좋고 아디다스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내년에 잘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고요. 오늘 또 다른 삼정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다가 이 패션 쪽에 관련돼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전망이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까지 안 좋았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패션 소비가 감소를 했고 25년에도 패션 의류 시장의 회복이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소비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의류 신발 이런 게 좀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썩 좋지 않은 패션 쪽에 대한 컨센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류 판매 소비액 재고 증감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재고가 조정이 되면서 그나마 좀 최악은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셈스는 무이영지라는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친환경이고 앞으로 이영지보다 무이영지를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영지를 쓰고 있는 공정에서 무이영지로 기존 제품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무이영지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반면에 또 이영지가 또 내려앉을 거고요. 그렇게 될 거고, 또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리터 시터나 아니면은 무수 염색사 이런 신사업 같은 게 기획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 옷이나 신발에 들어갑니다. 결국 글로벌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은 아직은 계약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0에서 아까 30% 정도 잡아두고요. 이거는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결국 본업에서의 성장,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영지 무이영지는 약간 나이키나 아디다스 보면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이키는 안 좋고 아디다스는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 패션 전망을 보면은 썩 좋게 보고 있진 않죠. 반면에 현대차에 들어가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원단은 계속 성장 중이야. 그거는 거의 무이영지, 이영지만큼의 성장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인데 성장률이 3%니까 거기서 성장률이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추가 성장률이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글로벌 소비가 늘어나냐 거기에 따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글로벌 소비가 막 늘어날 것 같은 조짐이 막 보이진 않아서, 미국은 주식은 불장이죠. 그래도 금리를 내리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게 아셈스를 공부를 해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패션 쪽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